선서, 저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네, 취임 선서와 함께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짐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취임식 현장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이동진 구청장협의회 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공정과 상생을 이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첫 출근을 하면서 다시 도약하는 서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잠시 떠났던 그리운 일터에 돌아온 것처럼 서울시의 모든 일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공시가격 급등과 같은 시급한 정책 현안을 검토 보완하고 또 그동안 변화된 정책들도 파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보낸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의 청년 가운데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3%에 불과하다는 서울연구원의 조사가 있습니다. 청년 7명 중에 단 1명만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은 상당 기간 동안 겨울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시간 지속되어 온 일률적인 영업 제한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벽으로 내몰았고 취약계층은 안전판 하나 없는 추락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에 날벼락을 맞았고 집을 못 가진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지는 상황 속에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피해는 2030 청년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졌습니다. 어려운 취업, 손에 닿지 않는 집값,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용기를 잃은 채 침잠해 있습니다.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겨울을 몰아내고 봄을 노래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재도약의 출발점에서 대기하는 육상 선수처럼 서울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과 잠재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혁신을 과감히 단행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초인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아내겠습니다.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방역도 서민 경제도 함께 조화롭게 지켜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오늘까지 서울에서만 36,2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고 443명의 서울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6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1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은 37.4%가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는 70만 개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1 지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던 일률적인 방식의 방역 수칙은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 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나아가서 관광과 문화업계를 비롯한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둘째,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2030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 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대견합니다. 일자리가 줄어서 10%를 상회하는 청년 실업률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관문을 뚫어도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서울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청년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청년들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2030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공정한 기회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기회와 일자리를 얻는 서울,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며 행복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서울, 청년들이 이 모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정책적으로 억제되면서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서울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년 전에 비해서 45%나 올랐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38대 서울시는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의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해내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한 장기 전세주택 쉬프트 사업을 발전시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하게 병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반드시 걷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진행해 나갈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서울의 거주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 수는 매년 0.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은 작년에 33.9%를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고 통계청에 따르면 204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래 인구 변화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 TF를 구성해서 이미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5개의 대표적인 불안,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그리고 주거 문제입니다.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 TF는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어 오던 이 정책들을 한 군데 모아서 문화, 경제적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해서 204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마지막 약속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서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률은 59.3%로 5년 사이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은 더 여유가 없고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점차 뒤처져 가고 있습니다. AT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조사에서 서울은 2010년 10위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42위로 32계단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아가는 대전환의 초입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은 반드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제적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체계적인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 초에 서울비전 2030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안전과 안심, 균형발전, 생활인프라, 그리고 공정상생 총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서울의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전문가,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데 모여서 공동으로 서울의 미래 비전을 수립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습니다. 비전과 열정으로 무장하고 뛰는 청년처럼 서울시는 1000만 시민을 위해서 뛰고 또 뛰겠습니다. 청년 서울 기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10여 년 전 디자인 서울이라고 부르는
브랜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을 둘러싼 유무형의 환경을 한 단계 높게 디자인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심 앵커 시설인 바로 이곳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가 된 이곳에 다시 와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 정신으로 서울의 신발끈을 다시 묶습니다.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울의 재도약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 공정과 상생의 도시 서울이 다시 뜁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 전략과 열정으로 마련된 정책과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소통하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1000만 서울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오직 1000만 서울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1000만 시민 여러분, 청년 서울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장님께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시민의 방송 TBS 시청자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서울시 유튜브에 올라온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유튜브 댓글로 올라왔거든요. 시장님께 소개를 드립니다. 네, 감탄사를 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오잉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전통적인 취임식의 개념이 항상 있었는데 그리고 장소가 항상 서울시청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DDP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취임식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참 신기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시장님 이렇게 온라인 취임식 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5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제 기억에 세종문화회관이었고요. 그 자리에 각층의 단체를 대표하는 또 협회를 대표하는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시민 대표분들도 각 방면에서 고루고루 선정을 해서 초대를 해서 초대받은 분들 위주로 취임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정말 축하받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었는데 선정된 분들만 참여하셔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이 자리에는 우리 의장님, 또 교육감님, 구청장협의회 회장님 이 모든 서울시를 대표하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마 오히려 유튜브 생중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또 많은 반대를 무릅쓰면서 정말 힘들게 마련한 이 공간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마 지하철역 이름으로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속 깊숙이 들어와 보신 분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한번 와볼 만 하시거든요. 저도 오늘 취임 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이 공간이 생김으로써 제가 가장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근처에 의류 상권이 명실공히 최첨단 패션 상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아마 통계 수치까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이 근처에 평화시장도 있고 동대문 시장도 있고 광장시장도 가깝고 이 근처에는 두타, 밀리오레, 롯데피틴 여러 개의 의류 상권이 존재하는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이 근처에서 생업을 종사하시는 상인분들이 19만 명에 이르십니다. 아마 요즘에 한 가구당 2.5 곱하면 나오니까 대충 50만 명 정도의
천만 서울에서 50만 명 정도의 서울 시민이 이 근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상권이죠. 이 상권이 당시에 10여 년 전에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타 하나 정도가 성업 중이었고 그 옆에 밀리오레, AMPM, 굿모닝시티, 롯데시티는 뭐 문을 닫아 걸고 완전히 먼지가 쌓여 있었고요. 그러던 동대문 의류 상권이 아시아의 패션을 리딩하는 최첨단 패션 상권으로 거듭나는 데는 이 시설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야구 팬 여러분들은 야구장이 없어지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셔서 서울 시내 군데군데 아마추어 야구장을 한 9개 정도 만들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런 희생 덕분에 이 공간이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하고 연간 1,000만 명씩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이 한 6천만 명 된다고 하니까 정말 저로서는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인데 바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 공간을 정말 서울시의 대표 공간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면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찾아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관광 코스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다 같은 동양 문화권이니까요. 이런 그 관광 스폿이라고 그러죠. 관광객들이 꼭 가야 되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서울에 정말 많은 방문객, 관광객들이 들어오시고 그것으로부터 서울에 돈이 도는 경제가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질문은 짧았는데 답변이 너무 길었나요? 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을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요, 10년 동안에 뭐 하시면서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10년 세월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서울시를 맡으라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도 가서 한 8개월 지내면서 그때 어려운 때 긴축 재정을 하면서 복지를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고요. 또 중국에 가서 상해에서 한 6개월 머물면서 중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중국 문화를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르완다라고 하는 아주 소국이죠. 빈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또 중남미의 페루라는 나라 수도 리마 시청의 자문관으로 가서 코이카 파견 자원봉사 프로그램인데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러죠. 서울의 선진행정을 전수한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은퇴자, 퇴직자들이 가서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왔습니다. 당시에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라는 2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서 출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프리카의 소국 르완다에서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치족, 후치족 두 부족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대학살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학살을 당했던 소수민족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화합, 통합 정책을 펴면서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인종 학살을 자행했던 다수민족이 정말 감동을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보복을 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통합의 정치를 펴는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아프리카 한가운데에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사실 통합과 화합의 화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맞아요. 만델라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의 상징이신데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들이 또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라고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온 사실이 생각납니다. 페루 6개월 머물면서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페루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지하자원 세계적으로 풍부하고요. 축산 환경 너무 좋고요. 수산물 어업자원 무지하게 풍부하고요. 없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력은 우리보다는 뒤에 있죠. 왜 그럴까요? 역시 외교적으로 조금 섭섭한 느낌이 그 나라 국민들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오로지 인적 자원만 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일궜습니다. 거기서 느낀 바가 참으로 많았고요.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귀국해서는 지난 4, 5년 동안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고 융합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미래와 정책이라는 화두를 놓고 한 7, 8학기 정도를 씨름을 했는데요. 북핵 이후의 한반도, 저출생 고령사회 이후에 대한민국, 4차 산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복지정책, 일자리 정책, 교육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20, 30대 젊은이들과 토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1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갈고 닦은 저의 준비가 아마 서울시를 통해서 꽃을 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정리된 생각들을 이제 하나하나 서울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10년 동안 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너무 답변을 길게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답변을 풍부하고 길게 해주셔서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그 사과를 왜 하셨는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첫 공식 사과를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장님 때 사건이 아님에도 직접 사과하신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과지요.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열흘 전쯤에 그 피해자분을 만났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만났고요. 또 그분을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변호사분들, 또 시민단체분들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만나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에서 한 4, 5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눈물,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주체를 못하시는, 주체를 못하시는 그 피해자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의 책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질 거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진심이 어린 한마디의 사과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실천했을 뿐이고요.
어쩌면 이 사건은 한 여성이 겪었던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아들, 딸들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에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그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정, 상생의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모범이 돼서 그런 직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자리로 편안히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